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육장TV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 척추 압박골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압박골절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또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PD님, 전에 우리가 한번 촬영한 적 기억나시죠? 네. 예, 초창기입니다. 그때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압박골절이 무엇인가는 좀 알아야 됩니다. 압박골절은 척추가 약간 찌그러지거나 좀 쉽게 이야기하면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사고나 또 추락 등으로 부상을 입게 되면 척추에 대한 압박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척추는 우리 몸의 아주 중심축으로 보시면 정확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중심축이 무너져 내리면 큰 부상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척추의 압박골절은 부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29%에서 32%의 장애가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척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목뼈를 경추라고 합니다. 자,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뼈죠. 등뼈를 우리가 흉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갖다가 요추라고 하는데 요추는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추나 미추도 좀 있는데요. 그쪽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고요. 대략적으로 압박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가 흉추 11번에서 요추 4번까지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허리의 중추적인 부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압박골절이 잘 발생하는 환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척추의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고는 버스 내에서 급정거로 말이죠. 버스 승객이 구르거나 넘어지거나 또 엉덩방아를 치게 되면 대부분 좀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요. 승객 중에서도 40대 이상 주부나 또 나이 드신 할머니들 또 뼈가 약간 약해져 있는 여성들이 이런 부상을 좀 많이 당합니다. 또는 개문발차 사고인데요. 자, 김PD님, 개문발차 무엇인지 좀 들어보셨나요? 네. 버스 승객이 완전히 내리거나 이제 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을 하면서 네. 승객이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발생하는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개문발차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이런 사고로 압박골절의 부상을 많이 입게 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개문발차는 12대 중과실이고 중과실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사고가 발생한 말이죠. 아주 높은 확률로 척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세 종류의 부유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압박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그 위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말이죠. 압박골절의 위치는 다른 부위보다는 흉추 11번에서부터 요추 4번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죠. 즉, 허리 부위에 몸이 중심이고 제일 힘을 많이 받는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몸에서 제일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말이죠.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부러지면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율도 높습니다. 29%에서 32%를 적용해 주는 것이죠. 네 번째인데요. 척추 압박골절의 압박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합의금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최종 보험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합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척추가 찌그러지는 압박골절은 압박이 된 척추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의사들은 수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잡거든요. 네.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의 압박률은 의사들이 대부분 보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보존 치료라는 것은 복대 차는 거 아시죠? 김PD님. 네. 그렇게 복대를 차고
그 뼈가 유합되거나 좀 고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네. 대략 한 뭐 6주 정도 침상에 누워서 잘 기다리게 되면 뼈는 다 붙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의사들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압박률은 약 30% 이상의 압박입니다. 이 경우에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그 시멘트 시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시술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철심으로 고정을 해서 고정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추의 압박골절의 압박률은 즉 장애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5번째인데요. 수술을 하지 않는 압박골절의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김PD님, 압박률이 아주 적거나 15% 이하면 의사들은 수술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의 예를 본다면 의사 선생님들은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한시적인 장애를 판정을 합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네. 나이가 45세이고 그 다음에 장애율이 29% 장애 나왔다고 하고요. 3년간의 한시장애를 최소 금액인 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했다면 합의금이 제가 어바웃으로 봐서 약 3,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봉이 내가 1억을 받는다 이런 경우라면 곱하기 3이니까 거의 한 1억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네. 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합리성 면에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시장애를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의사들은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감정을 해 줄지 모르겠지만 뭐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좀 다르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3년 후에는 압박골절로 압박된 부위가 다시 펴져서 건강한 사람으로 될까요? 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하면 압박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상태가 더 나빠진다면 사고 당시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척추의 압박골절인데도 의사들은 가끔 압박률이 적으면 한시장애를 환자에게 적용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29%의 장애율을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해서 환자에게는 영구장애를 발급해 주는 것이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좀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척추가 찌그러지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원래 형태로 돌아온다는 말은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척추의 압박골절은 정도가 약하다면 뭐 약 한 2분의 1 정도 적용을 한다든가 아까 제가 29%에서 32% 설명드렸죠. 여기에서 2분의 1을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4분의 1 정도를 적용을 해서 뭐 14.5% 아니면 혹은 8% 정도 이렇게 장애를 좀 낮춰주고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 없으니까 영구장애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장애 판정을 해주는 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PD님. 네, 6번째인데요. 척추의 고정수술을 하는 경우죠. 척추의 골절이 다발성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뼈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압박률이 좀 심해서 척추를 고정해 주지 않는다면 척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더 찌그러져서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의사는 고정 유압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척추 마디에 나사로 고정을 하고 철심을 연결하는 후방 고정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후방 고정 수술이라고도 하고 후방 유압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큰 수술입니다. 자, 이렇게 척추에 고정 수술을 했다면 부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9%에서 32%의 영구 장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법정 위자료만 해도 3천만 원 정도가 적용이 되므로 나이가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합의금이 1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합의금이 산출될 수 있는 큰 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같이 45세 나이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인 일용임금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술을 한 경우라면 약 2억 원 정도 이상의 배상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김PD님, 그 고액연봉자라고 한다면 훨씬 많은 큰 금액이 계산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말이죠.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주 정당한 내 권리를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척추의 부상으로 수술을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한 손해배상 금액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김 편님. 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회사의 단체보험, 실비보험 등에서도 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보험금은 약간의 기술적인 면도 있으므로 전문성 있게 처리해 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네. 자, 이러한 개인적인 보험, 즉 놓치면 받지 못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